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을 오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0년 2학기에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이후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김병민 의원님. 이게 지금 두 가지 상황이에요. 만약에 청와대가 친척집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청와대 인사검증이 사실은 부실하다라는 논란은 일 것 같고요. 만약에 청와대가 친척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척집이라고 발표했다면 이것은 뭐 청와대도 함께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큰 문제가 되고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인수위원회가 없는 기간이고 청와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약간은 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후보자의 증언이라 진술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꼼꼼하게 구두상으로 서로 대면을 하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전적으로 후보자의 말에만 의존했다라면은 그 뒤에 만약에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얼마든지 청와대나 대통령이 지명했던 내용들을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 때문에 기준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조현옥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지만 이 상황에서 보게 됐을 경우에 위장 전입도 분명히 인지라고 넘어갔지만 여기 언급하는 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 나왔지만 거제에 있는 땅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난 뒤 이틀 뒤에 강경화 후보자가 납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명했을 때 납세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청와대가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대한 얘기. 똑같은 지적이거든요. 알았다라면 청와대가 큰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했다는 거고 몰랐다라면 이 내용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거고 이게 지금 하나의 건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앞서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의 건이 아니라 중복되고 이게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청와대를 향한 비난들이 오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한 사과와 입장 표명이 저는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여기 대해서 분명히 청와대가 갖고 있는 현재까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하루빨리 설정해 줘야 된다고 봐요. 강경화 후보자가 위장 전입과 거짓말 논란 이외에도 주말 동안에 세금 탈세 의혹까지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경남 거제시에 두 딸의 명의로 1억 6천만 원의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장관 지목 후에 늦어도 한참 늦게 납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야당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정준길 대변인입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면 세금을 내고 공직자가 안 되면 탈세를 하겠다는 인식을 가진 인물이라면 이거야말로 큰 흠결이다. 청와대는 탈세 사실을 숨긴 건지 누가 증여세를 뒤늦게 내도록 한 건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당도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가 애초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 의원님, 이 세금 탈세 의혹은 또 뭡니까? 이게 자식이 이제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럼 증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실 변호사님이 더 잘 알 텐데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에서 따르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증여세를 본인이 알아서 내지 않으면은 그냥 뭉개고 있는 게 많죠. 과거에도 좀 늦게 낸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이틀 뒤에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대로 이것은 이제 몰라서 그래 미국에 이제 딸이 살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런 논란이 있죠. 그야말로 2014년에 주택은 샀는데 지금 17년 5월 29일이니까 장관 지명되고 나서 요즘에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청와대가 내라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검증하는 과정에서 200개의 설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증여세는 납부했습니까? 그 항목에서 이제 한 게 없으니까 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한 것 같고요. 저는 저것이 그 증여세를 늦게 납부한 것이 그렇게 큰 흠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냈고 과거에도 이 검증 과정에서 낸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물정을 몰랐을 수가 있고 그 증여세는 이제 뒤늦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장관이 되는데 큰 흠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한 대로 거짓말 그것은 굉장히 앞으로 좀 그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어떤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했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되면 세금을 내고
지금 딸의 이중국적 문제도 또 논란이죠, 김병민 의원님. 그러니까 저게 좀 세금 문제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이 문제를 만약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다면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더라면 저 세금을 냈을 거냐라는 게 벌써 인터넷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두 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인 이해병 교수가 거기를 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딸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저 주택을 사실상 매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건 좀 모른다라고 지나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그 청와대가 애당초 발표했던 게 첫 번째 위장전입 문제고 두 번째가 장녀의 이중국적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중국적이 아니라 국적을 미국 국적으로. 근데 사실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미국 국적을 선택한 건데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으로 다시 국적을 변경할 건지 여부가 결정이 안 났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장관 지목됐을 때는 네. 딸이 한국 국적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말은 했잖아요. 거다라고 약속했다고 조현욱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는 보도를 보게 되면 설득 중이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바꾸지 않았다. 왜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한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딸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에 대한 문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앞서 이제 우리 김재희 변호사가 사퇴하라고 얘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문회까지 갔는데 본인이 청문회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 낙마하게 됐을 경우에 딸의 국적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 그렇게 되면은 또 딸의 국적을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들이 걸쳐져 있는데 전 단 한 가지 소신, 그러니까 본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외교부 장관으로 나선 후보자지 않습니까? 장관이든 아니든지 간에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건지에 대한 애국심과 거기에 대한 사명감과 솔직한 마음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청문회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저는 통과 여부가 좀 결정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병민 박사가 지적하는 질문은 김재 변호사님, 만약에 장관 통과 못하면 세금도 안 냈을 것이고 장관 통과를 못하면 딸도 국적을 안 바꿀 것 아니냐라는 반문이에요. 네,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동안 이제 잊혀서 왔던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말이 안 된다. 예, 본인이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관 지명된 이후에 이틀 후에 급하게 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사실을 그러면 청와대에 보고를 할 때, 이왕 보고를 할 거면 내가 사실은 증여세를 안 내고 있다가 장관 지명 후 이틀 후에 냈다라는 사실까지 사실은 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그 사실까지 함께 이왕 미리 공개하고 자진 신고하는 거라면 그 사실까지 함께 자진 신고되었던 게 맞는 겁니다. 또 여성 인재라는 점만으로 이제 굉장히 옹호하고 그런 여론이 많은데 저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비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넘어간다면 이게 오히려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더 차별이나 혹은 더 돌봐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시선, 그런 시선들을 여성들이 항상 즐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관점도 제 생각에는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위장전입 관련된 문제야 사실 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증여세 이 부분 관련돼서는 워킹맘들의 저는 어쩌면 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지난 얘기입니다만 장상 총리 내정자 청문회에서 국민의 정부 때 낙마했습니다. 그 뒤에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들어보시면 실제로 그 시절만 해도 얼마나 여성들이 일하는 게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시어머니에게 맡겨서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게 진실이었거든요. 그게 면탈이 면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또 당연히 그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국민으로서의 의무지요. 납세는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강경화 내정자가 다 챙겼을 것이다. 다 알았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정황상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검증을 얘기를 야당에서도 이래 합니다만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검증할 인원도 없었고 기관도 없었고 또 기일도 너무 촉박했다. 그러나 이 북핵으로 인해서 오늘 또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외교 관계는 지금 너무 복잡한데 예. 지금 전체에 그런 것까지가 다 고려돼서 청문회를 일단 해서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다 소명받고 도저히 뭐 자격이 안 된다면 어떻겠습니까만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예. 언론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